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 2025년 11월 3일 문을 엽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볼 기업, 바로 아이렌입니다. 네, 아이렌.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막 뛴다고 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기업이죠. 그렇죠. 정말 핫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정말 다양한 자료들 있잖아요. 최신 뉴스 기사부터 시작해서 분석과 리포트, 또 회사 발표 자료까지 저희가 정말 샅샅이 다 훑어봤습니다. 네, 저희도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아이린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시장에서 난리인지, 또 반대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맞습니다. 특히 아이렌은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비트코인 채굴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 채굴. 거기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분야 바로 인공지능, AI, 인프라 제공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정말 빠르게 변신하고 있거든요. 와, 그 전환이 정말 극적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변화 과정이랑 그 의미,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점, 또 조심해야 할 점,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아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기대되는데요. 그럼 아이렌이라는 기업,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가보시죠. 우선 아이렌, 원래 이름이 아이리스 에너지였죠? 2018년에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했고 처음에는 딱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집중했었다고요? 그렇죠. 비트코인 채굴이 간단히 말하면 엄청 성능 좋은 컴퓨터, 보통 ASIC이라고 부르는 전용 칩이 달린 그런 장비들을 써서요. 아주 복잡한 암호 문제를 푸는 경쟁 같은 거예요. 경쟁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를 푼 기업이 블록체인 거래 기록을 확정해주고 그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을 받는 거죠. 근데 아이들에는 이걸 개인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캐나다나 호주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딱 짓고 값싼 전기를 확보해서 거의 공장처럼 산업적인 규모로 해왔던 겁니다. 아, 공장처럼 돌렸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방향을 확 틀었다는 거잖아요. 단순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제공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이게 핵심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변화를 시도했을까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역시 사업의 안정성 문제예요. 안정성. 네, 비트코인 채굴은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아니면 채굴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문제 풀기가 더 어려워지면 이걸 채굴 난이도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수익이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널뛰거든요. 그렇죠. 불안하죠. 반면에 AI, 특히 AI 모델 학습시키고 돌리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그 클라우드 시장은 지금 제일 가파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가장 핫하죠. 네, 게다가 보통 장기 계약을 맺으니까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좀 변동성 큰 사업에서 보다 예측 가능하고 성장성도 높은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리한 점이 기존의 비트코인 채굴하면서 이미 쌓아온 강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이라던가 또 저렴한 전력 조달 능력, 고성능 하드웨어 관리 노하우 같은 것들. 아, 기존의 노하우를 활용한다. 네, 이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의 H100, H200 같은 정말 초고성능 GPU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AI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뭐랄까 일종의 AI 공장, AI 팩토리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AI 공장이라. 네, 이게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서 이제 생존과 성장을 건 어떤 전략적인 전환, 피벗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전략적 변화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주가 움직임이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였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들어서 아이렌 주가는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지난 10월 중순 기준으로 보면 연초 대비해서 500% 넘게 올랐다는 분석도 있었으니까요. 와, 500%요. 네, 근데 동시에 변동성도 엄청났습니다. 그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베타 값이 4.2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 전체 평균 움직임보다 4배 이상 더 격하게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4배 이상이요? 와,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는 신호겠네요? 그렇죠.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이죠.
500% 상승이라니 정말 대단하긴 한데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래도 시장의 기대감 자체는 엄청 낮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0월 14일에 칸토로 피츠제럴드하고 BTIG라는 미국 주요 증권사 두 곳에서 동시에 아이렌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확 올렸어요. 두 곳에서 동시에요? 네, 칸토로는 무려 $100, BTIG는 $75를 제시했죠. 이렇게 비중 있는 기관 두 곳에서 같은 날, 그것도 목표가를 2배 이상 올린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네, 이건 시장이 아이렌을 더 이상 그냥 비트코인 채굴주가 아니라 뭔가 AI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가만 그렇게 뛴 게 아니라 실제 성과도 뒷받침됐나요? 회사가 스스로 돌파구의 해라고 자평할 정도였다면서요? 네, 실적도 아주 좋았습니다. 올해 6월 30일에 마감된 2025 회계연도 실적을 보면요. 연간 매출이 약 5억 1만 달러. 이게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거니까 2.5배 이상 뛴 거죠. 2.5배요? 네. 그리고 순이익은 8,69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완전히 돌아섰고요. 특히 조정 EBITDA라고 이제 이자나 세금, 감가상각 비용 빼고 순수하게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거의 2억 7천만 달러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400% 가까이, 그러니까 5배라 폭증했습니다. 와, 매출 2.5배, 이익은 5배 증가. 진짜 돌파구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운용 규모 자체도 커졌다고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용량이 810메가와트, MW로 3배 늘었어요. 1메가와트가 대략 수백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상당하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능력, 이걸 해시레이트라고 하는데 초단 계산 능력이거든요. 이게 50 엑사해시, EHS로 4배 증가했습니다. 1 엑사해시면 1초에 100경번 계산하는 속도니까 이건 뭐 100경번이요? 상상도 안 되네요. 네, 천문학적인 연산 능력입니다. 동시에 AI 사업에 꼭 필요한 GPU 보유량도 132% 늘렸고요.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운영 규모만으로도 연간작 12억 5천만 달러 수준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눈부신 성장인데 곧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면서요? 투자자들이 이번 발표에서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며칠 뒤죠. 11월 6일에 2025년 9월 30일까지의 3개월 실적, 그러니까 2026 회계연도 1분기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주당 순이익 EPS는 한 0.17달러, 매출은 2억 3,671만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치가 있군요. 네, 다만 여기서 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직전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다는 점,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조금씩 낮아졌다는 점, 이런 부분은 이번 실적 발표를 볼 때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대치가 살짝 조정된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결과가 또 한 번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렌을 둘러싼 이 뜨거운 시선들, 긍정론과 비관론의 핵심 근거들을 하나씩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아이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걸까요? 긍정적인 측면, 불 케이스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가장 핵심적인 기대 요인, 이건 뭐 단연 AI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역시 AI군요. 네, 아이렌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 H1000이나 H200 같은 모델들을 정말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요. 지난 3월 기준으로 이미 약 1,900개를 운영 중이었고요. 올해 말까지는 무려 23,000대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23,000대요? 엄청나네요. 네, 물론 아직 AI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작아요. 올해 3월 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2.4% 정도였으니까요. 아직은 미미하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성장 속도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500%,
그러니까 6배나 성장했어요. 와, 6배 성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비중보다는 이 미래 성장성에 기대를 거는 거군요. 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있나요? 네, 특히 텍사스에 짓고 있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호라이즌 1하고 스위트워터라는 프로젝트인데요. 특히 이 스위트워터는 최대 2기가와트 GW 규모로 계획 중입니다. 2기가와트. 아까 메가와트도 대단했는데 기가와트면 어느 정도인가요? 어휴,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량이죠. 쉽게 말하면 수십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전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연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좀 짐작이 가시죠? 네, 정말 엄청나네요. 게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 같은 최신 기술을 지원하고 또 열을 효과적으로 식히기 위한 액체 냉각 기술까지 적용하도록 설계되고 있다고 해요. 미래 AI 시장 수요를 우리가 선점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AI에 거의 올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존의 비트코인 채굴 사업도 여전히 중요한 거죠. 이게 AI 투자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렌은 목표했던 52Hz 해시레이트를 달성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분야에서도 규모나 효율성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거든요. 여기서 꾸준히 나오는 현금 흐름이 방금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 같은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재원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전략이 있는데 채굴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날그날 바로 시장에 팔아서 현금화한다는 거예요. 주로 크라켄이라는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바로 판다. 네.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 자체에도 뭔가 강점이 있다고요? 네, 아이렌은 데이터 센터 부지부터 시작해서 전력 설비, 네트워크 인프라까지 다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수직 계열화. 네,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까 운영 안정성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유리하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점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 친환경 에너지. 네, 캐나다에서는 수력 발전에 활용하고 텍사스에서는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라고 우리는 친환경 전기를 이만큼 썼습니다 하는 증명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요. 요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월가나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점들을 좋게 평가하는 거군요. 아까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얘기도 있었고, 혹시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최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환사채요? 네, 전환사채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빚인데 나중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채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목표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투자금이 몰리면서 이걸 초과청약이라고 하죠. 성공적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돈이 물렸군요. 그렇죠.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아이렌을 더 이상 그냥 변동성 큰 채굴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AI 인프라 성장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네요.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에 또 안정적인 비트코인 채굴 기반, 효율적인 운영 방식, 기관들의 지지까지. 근데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아니겠습니까? 아이렌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 베어 케이스, 이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아마 가장 자주 지적되는 부분일 텐데요. 역시 높은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 부담과 그에 따른 변동성입니다. 아, 너무 비싸다. 네,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10월 기준으로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R,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150배를 넘어서고요. 주가 매출 비율, PSR, 이건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이것도 350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와, 150배, 350배. 네, 시점이나 출처에 따라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전통적인 잣대로 보면 상당히 비싸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PER 150배면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150배나 높다는 뜻인데 이건 뭐 미래 성장성을 얼마나 강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JP모건 같은 일부 기관에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대규모 계약,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그 스위트워터 부지의 1kW 규모 계약 같은 미래의 기대감까지 현재 주가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꿈은 큰데 너무 앞서갔다. 네, 그런 지적이죠.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 텐데 재무적인 위험은 없을까요?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스위트워터 같은 그런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스위트워터 프로젝트 하나에만 10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치면 13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13조 원요? 네. 최근에 10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으로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아까 설명드린 그 전환사채 특성상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면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도 안고 있는 거죠. 돈 문제 말고 수익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요? 네. 일부 분석 보고서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아이렌의 세전 이익 마진이 매우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특정 회계 기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익성에 물음표를 던지는 데이터인 건 사실이죠. 마이너스 이익 마진이라. 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과거에도 종종 예상치를 하회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 자료이긴 합니다만 현금 소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그 야심찬 계획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 핵심입니다. 아무리 청사진이 멋져도 그걸 현실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건설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필요한 GPU 같은 핵심 장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성장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실행 리스크라고 부르죠. 게다가 AI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미 꽉 잡고 있는 경쟁이 정말 살벌한 곳입니다. 맞아요. 거긴 정말 전쟁터죠. 네. 이 시장에서 아이렌이 과연 성공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거죠. 유명 공매도 투자자,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자의 아주 날카로운 비판도 있었다고요. 네, 월가의 유명 공매도 투자자인 짐 차노스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앞서 아이렌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던 칸토르 피츠제럴드의 분석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어떻게 반박했나요? 특히 아이렌의 AI 사업부 이익률, 그러니까 이비타 마진을 80%로 가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업계 평균이 한 50% 수준인데 80%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80%는 정말 높은데요? 그렇죠. 또 GPU 같은 핵심 장비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 즉 감가상각 기간을 약 9년으로 너무 길게 잡은 것도 터무니없는 가정, 리디큐러스 어썸션스이자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외로 호피움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와, 꽤 구체적인 지적이네요. 혹시 다른 기관들의 경고도 있었나요? JP모건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아이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보유 비중을 좀 줄이라는 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과 실행 리스크를 다시 한번 경고했고요. H.C. 웨인라이트라는 증권사 역시 최근에 매도 외견과 함께 목표 주가 45달러를 제시하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긍정론만큼이나 비관론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지막으로 이건 아이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인데요. 비록 채굴한 비트코인을 매일 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채굴 사업의 수익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죠. 네. 또한 엔비디아나 비트메인 같은 특정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전력 비용이 예상보다 오르거나 안정적인 공급에 혹시 차질이 생길 가능성, 그리고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나 데이터 센터 관련 규제가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점 등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와, 정말 양극단의 평가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군요. 한쪽에서는 AI 혁명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고 열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완전 거품이다, 너무 위험하다 경고하고 이 복잡한 퍼즐을 저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맞춰봐야 할까요? 핵심 요약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렌은 지금 기술 산업의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하지만 동시에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보여준 그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나 계획 실행 능력, 또 대규모 자금 조달 성공,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은 분명히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들이죠. 네, 매력은 분명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이면에는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현재 실적이나 자산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주가 수준, 앞으로 계속 필요할 막대한 투자 자금에 대한 부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그리고 그 원대한 계획을 실제로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고요. 네, 긍정론과 비관론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 10월 중순 기준으로 분석가들이 내놓은 아이렌의 목표 주가 범위가 최저 24달러에서 최고 100달러까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기업을 둘러싼 극단적인 시각차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24달러에서 100달러라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다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까요? 아이렌 투자를 만약 고민하신다면 이건 정말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대박의 가능성만큼 쪽박의 위험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런 핵심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이렌은 과연 스위트워터 같은 저초대형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거기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계속 조달할 능력이 있는가? 둘째, AI 클라우드 사업이 정말 시장의 기대처럼 폭발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현재의 이 높은 기업 가치를 정당화시켜둘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아이렌이 내건 약속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군요. 당장 며칠 뒤인 11월 6일에 있을 실적 발표가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겁니다. 회사가 계획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이렌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문득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오, 어떤 건가요? AI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단순히 똑똑한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그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엄청난 양의 전기, 그리고 특수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가 중요하죠. 네, 마치 과거의 전기나 수도, 통신망처럼 사회의 기반 시설이 되었듯이 이제는 AI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기간 산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칭 AI 유틸리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AI 유틸리티라.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아이렌처럼 본래 암호화폐 채굴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전혀 다른 영역에서 출발한 기업이 과연 이 새로운 AI 유틸리티 분야의 강자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이겠죠.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강점 외에 또 어떤 역량과 전략이 필요할지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서 AI 인프라 기업으로 그야말로 극적인 변신을 꾀하면서 시장의 뜨거운 중심에 선 기업 아이렌, IREN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과 또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아이렌의 미래,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주의 깊게 지켜보시죠. 네, 계속 주목해야 할 기업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아이렌 외에도요, 앞으로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기업이 있다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궁금증을 바탕으로 다음 이야기를 또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